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후장에 시장을 많이 돌려세우면서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오늘 0.02% 강보합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여전히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보다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LG화학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4%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보합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포스코가 2%, 또 금융주인 KB금융은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 내에 있는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네요. 특히 최근에 조금은 흐름을 돌려세우고 있었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8%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2차원지 소재 기업까지 모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9조 8천억에 마무리가 되었고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연말에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매수 물량이 그대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연초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오랜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100원 상승을 보여주었던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의 1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상승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LG화학. 자, LG화학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현대중공업, LG전자,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에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미국 시장은 새해 첫 개장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S&P 500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0.6%의 상승이 났죠. 그리고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1.2%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다우지수도 0.7%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는 S&P 500하고 다우지수까지 이 두 개의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 국내 시장은 연초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어제 첫날에는 부진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1.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 시장도 보면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만 국내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연초 흐름을 보시면 솔직히 국내 시장 흐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연초에는 연말보다는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종료된 미국 시장 흐름과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이 부진한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지수가 부진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제 영상 구독자님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한 3주 뒤죠? 그쯤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최근에 국내 시장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하고 다르게 최소 억 단위에서 조 단위 이상의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이번 달 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으로 옮겨갈 대기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번 달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최근에 삼성 SDI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소재 기업들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면 종목들 간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오히려 그런 쪽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였죠. 최근에 상장을 했었던 카카오페이. 자, 첫날 보시면 거래대금이 무려 2조 원 이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을 보이는 것을 본다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25%가 카카오페이에서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전체 거래대금이 지금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그렇게까지 차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을 때 그때도 그 종목이 많은 거래대금을 빨아들이면서 분명히 코스피 내에서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서 1월 말 이쯤 될수록 여러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셨고 또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한 번쯤은 조심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참 지루하고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제도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었죠. 바로 로봇 관련주. 자, 여기 로봇 관련주를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로보.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저점 대비 145%, 거의 150%의 상승이 났죠. 그리고 유진로봇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상승이 났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봇 관련주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지금 매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로봇 관련주는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봇 관련주가 처음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팀을 신설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게 최초의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이었죠.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새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 UAM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이른 시일 내에 로봇을 상용화하겠다 라는 비전을 발표했고, 그런 부분이 오늘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전장의 인포뱅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세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면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신년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면, 자, CES 한국말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인데 이게 현지 시각으로 1월 5일부터 한 3일 정도 열릴 거예요.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주인공은 TV, 스마트폰, 전자제품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주인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의 로고가 없었다면 전자제품 박람회가 아니라 로봇과 모빌리티 전시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또 현대차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신차나 컨셉카가 아니라 메타버스와 로봇이었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이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행보를 본다면 로봇과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가 정말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라면 절대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서 지금 로봇 관련주가 지금 불을 뿜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주제가 화제가 된다면
그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이쪽의 시세가 한 차례 먼저 분출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면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한 달이 건너서 이쪽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현대차에서도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그런 비전을 발표했었고, 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메타버스하고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면 분명히 오늘 초반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자율주행 쪽,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나아가서 반도체, 또 패키지 기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은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한번 이 기사 찾아보시면서 많은 기업들의 비전이 어떻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신다면 우리가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발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제는 로봇이었지만 이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필수적인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충분히 연계된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은 조금 시원한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